오늘 주제는 최근에 이제 많이 미디어 쪽에 영향이 있는 AI를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아시다시피 AI라는 것들이 요즘 많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뭐 AI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될 만큼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여기 과가 실감미디어학과 제가 들었고요. 실감미디어학과 하면 디지털을 이용한 이제 미디어 기술을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여기에 또 AI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상당히 이제 바뀔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가 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하나씩 적어보겠습니다. 그, 우선,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 페이지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AI가 뭐, 여러 가지 위협이 있다라고,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AI가 인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직업을 뭐 다 뺏을 수 있다, 아니면 뭐, AI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AI가 사람의 직업을 뺏었다거나, 아니면 AI 때문에 직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언제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인류 최초로 AI에 맞서가지고 사람이 AI의 위협을 느껴서 파업을 한 게 이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AI로 뭔가를 한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AI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약간 좀 제한적이고 약간 기능들도 약간 모자라다고 다들 생각을 많이 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지금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데 이거 헐리우드에서 이게 23년 작년입니다. 그래서 작가협회는 작년 5월 그다음에 배우협회는 작년 7월부터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을 한 게 AI 때문에 파업을 했는데 이 파업이 이제 역사적 의미가 왜 그러냐면 헐리우드 파업한 게 63년 만에 파업을 했고요. 64년 만에 파업을 했는데 그 전에 파업을 왜 했냐라고 보면 TV가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1960년도에 TV가 들어가면서부터 기존에 이제 영화를 하시던 분들이 원래는 콘텐츠는 극장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TV에서 보는 게 룰이 바뀌니까 룰 세팅 다시 하자 라고 해서 스트라이크를 한 번 했어요. 그걸 누가 했느냐 하면 배우협회의 그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그분이 했어요. 그분이 하고 그 뒤로 63년 만에 이제 데모를 한 건데 이번에는 AI 때문에 이제 데모를 해서 룰 세팅을 다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했냐라고 보면 첫 번째는 작가들 입장에서는 AI로 대본이나 즉 시나리오를 쓰지 마라. 이게 이제 제일 메인 킹이에요. 그 뭐냐면 지금 여기도 이제 썼지만 챗 GPT로 쓰지 말아라는 게 이제 이쪽 사람들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면 시나리오를 GPT로 쓰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보조 역할을 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시다시피 최근에 보면 OTT가 많이 나오면서부터 OTT 사업자, 특히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다작을 하잖아요. 그럼 다작을 할 때 기준이 뭐냐면 비용을 줄여야 돼요. 비용을 줄이려고 하면 기존에 나가는 돈을 줄이려고 하면 사람을 줄여야 되고 사람이 드는 걸 줄이려고 하면 결국 이제 작가들도 생산하는 것들을 이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메인 스토리는 AI로 써놓고 보조제로 사람을 쓰는 것들이 막 일이 작년에 있었다라는 것들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라이크가 된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배우들은 왜 했냐라고 하면 그
그 디지털 저작권이라고 해서 온갖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나중에 뒤에도 좀 이야기 드릴 텐데 뭐 딥페이크부터 해서 여러 개 발달하다 보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나를 그 연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AI가 배우의 얼굴과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서 배우를 하게 되면 내가 왜 필요했냐? 그럼 디지털 초상권,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것들을 배우들한테 이제 해달라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헐리우드 입장에서는 아까 OTT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뭐 대기 가셔도 또 많이 보실 수도 있는데 뭐 그 애플에서도 나오고 뭐 넷플릭스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파라마운트 뭐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영화 같으면 극장에서 상영됐을 때 몇 번 상영됐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몇 명이 봤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러닝 로열티나 러닝 게럴티라고 해서 뭐 천만이 벌 때. 우리 지금도 보면 뭐 범죄도시 뭐 4, 5, 뭐 4, 5 또 나오겠죠. 뭐 나오면 그거를 몇 만이냐 따라서 보너스를 받기도 하고 돈을 더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반복 재생산 되다 보니 이게 몇 번 상영되든 몇 명이 보든 나 수익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 구조를 바꿔달라라는 것들이 이번에 이제 메인 주제가 됐던 것들. 그러다 보니 이 헐리우드 입장에서는 AI 시대 때 룰 세팅을 다시 하자라는 것들로 인해서 63년 만에 이제 파업을 일단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파업한 결과로 결과가 이제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뭐 읽으라고 갖고 온 건 아니에요. 읽으라고 가져온 건 아니고 결국은 이제 11월 달에 했는데 작가 조합은 거의 한 150일 동안 파업을 했고 그 다음에 배우 조합은 118일 정도 파업을 했어요. 파업을 해서 얻어낸 게 첫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AI가 결국은 최종 그 결과물에 사용되면 안 된다.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최종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뭔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거는 AI가 내가 쓴 작품을 학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뭐 GPT든 뭐 나오면 뭐 신문이든 뭐든 나온 자료를 다 학습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에 대한 그 내가 쓴 작품에 대해서는 AI가 학습을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그 학습을 할 때는 나의 그 동의를 받아. 뭐 요거까지는 일단 간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배우들 입장에서는 AI가 나의 얼굴과 그 음성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대체를 하면 안 되고 디지털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쓴다고 하면 합의를 받아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합의를 일단 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하다시피 요즘 이제 OTT가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OTT에 대한 스트리밍 횟수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라.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그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갑자기 뭐 몇억 뷰를 받니 뭐 얼마가 받니라는 말이 많이 나왔지 그 전에는 사실 잘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몇 분 봤을 때 이걸 봤다라고 볼 거냐에 대한 기준들도 작년에 사실 이제 세팅이 된 것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가디언지 신문 기사인데 결국은 이겼다라는 내용이고 근데 이게 그 결과나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 이게 좋은 말이 아닌 게 이기긴 했는데 결국은 AI와 이제 인간 간의 이제 창작성에 대한 대결이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창의성에 대한 대결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시장이 이제 나왔다라는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딱 이거 당분간은 AI가 사람을 리플레이스 못하고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 쓰이겠지만 결국은 사람과 이제 그 AI 간의 이제 경쟁은 이제 지금부터다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로 좀 마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아까 이야기 드렸죠. 그 11월 달에 했고 파업을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작가는 5월 달에 배우는 7월 달에 파업을 했는데 이 와중에 넷플릭스가 사람을 보인 광고를 내는데 이게 또 이슈가 됐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넷플릭스가 그 콘텐츠 제작할 때 AI를 매니저하는 사람을 90만 불의 연봉을 주겠다라고 해서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급자 30명대에서 이제 좀 잘한 사람 90만 불까지 주겠다라는 거 연봉을 90만 불이면 대충 금액은 아실 테니까. 그래서 이것들 가지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 제작 회사들에서는 그 효율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AI 매니저를 두고 AI 관련된 투자나 사람 인력들을 뽑는 거는 협의는 협의대로 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뽑아가는 거는 계속 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그냥 여기 하나 그냥 넘어갈까라고 하나 넣었는데, 사실은 여기 아까 23년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22년도에도 사실 이슈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22년도에 뭐냐면 그냥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냥 대표적인 거 그냥 하나만 들고 갈게요. 브루스 윌리스라는 분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이 뭐 예전에 되게 유명하셨던 배우예요. 뭐 다이하드 시리즈나 뭐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셨던 분. 지금은 이제 69세 정도 돼서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많은데 이분이 22년 3월 달에 실어증이 걸려요. 그다음 그 치매 진단도 받고 실어증이 걸려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면서 그냥 연예계 생활 다 접어요. 연예계 다 접고 이제 콘텐츠 제작도 안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 제일 마지막에 찍은 것들이 보통 21년도인데 그때도 되게 조금 나온 콘텐츠들인데, 근데 22년도에 실효증이 걸리고 나서 그 뒤에 갑자기 러시아 그 광고에 나타납니다. 갑자기 러시아 통신사 광고에 브루스 윌리스가 나와요. 이게 뭐 내용을 그냥 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게 소리가 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뭐 이런 톤으로 나왔어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러시아 통신사 광고인데 이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분석해 놓는데 결국은 대역 배우가 이렇게 배역을 하고 얼굴을 딥페이크로 해서 바꿔서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이 없어도 이제 앞으로 영원히 브루스 윌리스는 콘텐츠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목소리도 똑같이, 그다음 얼굴도 똑같이. 예, 그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슈가 이제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거 이제 얼굴에 이제 그건데 사람들이 했던 말이 그러면 이제 배우가 필요 없냐? 그러면 만약에 그 뭐 여러분들 뭐 각자 좋아하시는 배우는 다 틀리겠지만 그뭐 뭐 여러 명이 있겠습니다만 뭐 어떤 한 명이 되게 유명하다. 그러면 그 사람 영화는 수십 개를 한꺼번에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냐라는 질문들이 이제 이때부터도 이제 많이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얼굴 변형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딥페이크를 사용해서 뭐 이렇게 콘텐츠를 찍었다라는 것들이 되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브루스 윌리스의 동의라든지 아니면 그 나올 때 그런 그 계약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더니 그 브루스 윌리스한테 당신 얼굴 파냐, 디지털 저작권을 확보했냐라고 했더니 그 실효증이 걸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 보통 그 매니저가 있지 않습니까? 매니저 말로는 이번 건에 한해서 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그냥 마무리는 일단 짓기는 지었는데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됐던 내용들. 그래서 그 결국은 향후에 이제 유명 영화 배우나 이런 것 같으면 항상 젊은 얼굴로 계속 찍을 수가 있는 단계까지가. 그럼 제가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작년에 그 나왔던 영화 중에 혹시 인디아나 존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인디아나 존스 그 나왔던 그 해리슨 포드 그분 나이가 엄청 많으세요. 걷는 것도 겨우 걸어요. 지금 살아계신 것만 해도 그냥 그 정도인데 그분 영화를 보면 그게 영화 안에 40년 젊은 얼굴이에요. 그게 뭐냐면 얼굴을 바꿔버린 거예요. 얼굴하고 목소리 톤을 다 바꿨어요. 한국에서도 뭐 몇몇 이렇게 시도가 있기는 한데 이제 그게 조금씩 그렇게 하는데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럼 해리슨 포드 얼굴을 만약에 40년 전에 찍어놓은 해리슨 포드 얼굴이 있으면 항상 20대 얼굴로 수십 개 영화를 같이 찍을 수 있는 상황. 지금 이제 그런 게 되다 보니 만약에 저분이 돌아가시더라도 그 얼굴을 가지고 그 뭐 예를 들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계속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지금 뭐 예, 그런 상태로 지금 계속 발달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뭐 뭐랄까 규정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디지털 초상권에 대해서 배우들은 되게 이제 그 하고 목소리도 다 바꿉니다. 똑같이 해서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최근에 이제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그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런 이제 뭐냐 기술을 써서 얼굴을 바꾸든가 그 화면을 이제 바꿨을 때 이걸 찾아내는 기술들이 또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보안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게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딥페이크든 뭐든 그 디지털 콘텐츠인데 이거를 직접 찍은 건지 아니면 이걸 가공을 했는 건지를 이제 찾아내는 기술들. 이제 그것들도 많이 이제 받고 그 회사들 중에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리얼리티 디펜더라는 회사이고 그다음에 올해 그 사이버 보안 전시회에서 그 기술 혁신상을 받은 회사. 그래서 막 이 회사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고요. 뭐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뒤에 뭐 워낙 다른 내용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정도 하고요. 근데 이제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면 그러면 AI가 뭔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좀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AI가 뭔지를 물어보면 각자 생각하는 게 다 틀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AI가 기술 용어가 아니라 마케팅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마케팅 용어가 되다 보니까 정확한 정의 없이 뭐든 AI가 같죠. 여러분 저기 실감 미디어 해보셔도 알겠지만 뭐 VR 든 다음에 전부 VR 이름 다 붙이고 AR 든 다음에 전부 AR 붙이고 하다 보니 그 범위나 이거를 이제 상당히 이제 정하기가 힘든 게 사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AI라는 것들을 마케팅 용어로 쓰다 보니까 실제 공부하는 사람들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제 AI 스피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음성 스피커를 AI 스피커라고 부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미국 가시면 스마트 스피커라고 하지 AI 스피커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거 뭐 마케팅으로 그냥 갖다 때리니까 언제부터 음성 인식이 AI냐 뭐 이렇게 또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든 뭐 논문을 쓰시든 할 때 범위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통적인 그 AI는 뭐냐고 그 정의를 하자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AI가 뭐냐고 하면 그 분석형 AI, 그러니까 애널리티컬 AI라고 해서 예측 모델.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많이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분석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바둑 등등 그런 거죠. 바둑 둬서 이제 이기고 하는 것들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니까 여기에서는 하면 되겠다 하는 것도 시작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되는 게 뭐냐면 분석만 했었으면 이슈가 크게 안 됐어요. 왜냐 지금 영상 아까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뭐 몇 개만 이야기 드렸지만 그런 내용들이 분석하는 데만 해서 무슨 이슈가 되겠습니까? 분석만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이슈가 되는 게 이게 생산을 해내니까 이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산을 한다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창의적인 뭔가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얘가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거 뭐 GPT 이런 거 다 써봤었을 테니까 질문을 하면 그 예전에는 답을 못 내놨는데 뭔가 생성을 해서 뭔가를 나타내는데 이제 이게 이런 기술들이 이제 계속 발달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던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생성하는 형태로 먼저 바뀌는 것. 이 지금 과도기 시대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미디어 쪽들도 사실 이제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천천히 이루어졌으면 괜찮은데 너무 갑자기 지금 몇 년 사이에 뭐 1, 2년 사이에 지금 한 1, 2년 사이에 이렇게 발달이 되니 이제 다들 이제 적응하는데 이제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난리가 났네. 예. 그래서 이게 폰트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오픈AI를 설명드릴 건 아닙니다. 이건 다 아시는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거를 가속화시킨 게 이 오픈AI인데 이 오픈AI가 이제 그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여기 뭐 써놨다시피 2019년대도 있었고 20년대도 있었고 22년도에도 내놨는데 그때까지도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예상 막 그 저기 한 이 정도 하면 뭐 그렇지 뭐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23년도에 내놓은 것들을 보니까 이게 이제 기술이 상당히 이제 많이가 보였고 그다음 23년도에 내면 나이자도 막 늘고 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숫자 늘은 거는 별 지금 강의에 의미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버전 업그레이드가 1년에도 몇 번씩 지금 되고 있어요. 1년씩 몇 번씩 되고 있고 최근에는 그 뭐 아시다시피 그 GPT 옴니 나오면서 이게 뭐 실시간으로 이제 말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이제 보고 듣고 이제 말하고까지가 이제 다 된 단계까지 이제 본 거고. 근데 이게 보고 듣고 말하는 게 그냥 글만 했으면 다행인데 이게 맨 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GPT만 내놓은 게 아니라 달리라는 이제 그림 그리는 것들도 있고 코덱스라는 이제 코딩하는 것들도 있고 소라라는 이제 영상을 만드는 것도 이제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은 그렇게 가가지고 지금 나오는 게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코딩하고 콘텐츠 만드는 것까지 이제 나와 버린 거죠. 나오는데 이게 너무 빨리 이제 계속 업데이트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은 뭐 더 찾아보시면 되니까 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나오다 보니 뭐냐면 모든 기업에서는 보면 그 AI를 자기 솔루션에 다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들 그 솔루션에다가 저 AI 붙여서 코파일럿이라는 건 내려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PPT 만들고 뭐 워드 만들고 다 자동으로 해주는 것들은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 만들고 어도비도 자기들 거 넣고 그 다음에 그 세일즈포스닷컴이라는 데가 저희 되게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모셨대요. 근데 거기도 자기들이 GPT를 넣어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 뭐 이런 게 모든 데다 다 넣치다 보니 기능이 이제 되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데 상황이 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내용은 다 아실 거고요. 그런데 AI가 된 것들이 이제 이게 창작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불을 지핀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인데 갑자기 이제 어떤 뭐 미술 대회라든 음악 대회라든 콘텐츠 어떤 대회를 하면 그 콘텐츠에 대해서 입상을 하거나 1등을 한 게 AI가 만들었을 때 이게 창작물로 봐야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줬던 게 이제 사례가 대표적으로 이제 저거를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러한 시도들이 처음 나타난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GPT가 나오기 전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 번씩 이야기 드리는 게 뭐 네슬레 사례가 있는데요. 네슬레 한번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슬레가 그 아웃페인팅 기술로 해가지고요. 자기들은 이제 자사 광고 한 게 있는데 달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보시면 그 네덜란드 화가 그 요하네스 베르메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우유를 다루는 여인이라는 그 그림이고요. 그거를 아웃페인팅 기술로 해서 달리를 통해서 글자만 쳐서 배경을 이제 채워가는 걸로 해서 광고를 이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용 광고입니다. 이것도 22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되게 오래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끝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은 못 하시지만 이러한 AI 기술을 해서 뭐 광고나 콘텐츠 만드는 것은 시도는 이제 해왔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되게 이제 빠르게 이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GPT만 오픈 AI만 만들면 되는데 이거 설명드릴 건 아니고 근데 이게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서
그를 이게 입력을 넣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건데 이게 너무 많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만 있어도 괜찮은데 이게 뭐 회사가 너무 많고요. 모든 회사에서 거의 다 지금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 인터넷으로 된 세상에서는 여러 개 시도를 하더라도 몇 개만 살아남고 다 죽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노력은 하고들 계시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살아남기는 사실 몇 개 안 될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대체적인 예상들이고요. 특히 이제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뭐 앞에서도 잠깐 뭐 그런 써놨었는데 이 버티컬 마켓에 맞는 이제 AI를 이제 특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는 그림 그리는 AI에 특화시키고 콘텐츠를 만드는 뭐 어떤 뭐 글을 쓰는 그 AI에 특화시키겠다라고 해서 되게 세분화해서 버티컬 마켓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이 접근들도 사실 그 제너럴 AI가 엄청나게 크게 발전을 해버리면 이 부분들도 모호해지거나 아니면 경쟁력이 이룰 수 있다라는 것들도 상당히 위험 요소라고 좀 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뭐 GPT 이야기 드렸는데요. 예, 또 이게 오픈 AI가 하니까 또 구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글도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많이 했죠. 원래 소프트웨어 이게 그 오픈 AI가 나타나기 전에 AI의 모든 것들은 구글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구글의 이제 듀플렉스라는 것들을 예전에 이제 소개했을 때는 사람이 아닌데 AI가 직접 사람과 해서 그 예약을 잡거나 그 다음에 통화하는 것들을 시연도 여기서들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AI는 아마 구글이 잡을 거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픈AI가 저렇게 치고 나가니까 이제 구글도 이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다 지난달에는요. 그 제미나이 그 1.5 프로를 이제 하면서 소리가 나오면 좋아질 뻔했는데 뭐 소리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되게 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향후에 이제 방향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오픈 AI와 이제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여기 나오다시피 구글의 워크스페이스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AI 기반으로 해서 하겠다. 그래서 뭐 이메일을 정리를 하고 이메일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메일 그다음 뭐 스케줄도 다 해주겠다.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구글이 가지고 있는 데다가 모든 것들을 다 AI로 이렇게 심지어는 여기 뭐 나와다시피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 내용들도 다 정리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뭐 하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요. 시간이 되면 좀 소리 나면 좀 듣고 좀 이야기 드릴 텐데 그거 좀 힘드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발표하기 바로 전에 네, 요게 예. 형님 소리를 여기서 틀 수 있는데요. 아, 아니 필요하시면 여기 슬라이드 선 슬라이드 예, 잘안 되겠고 그래도 그 GPT-5가 나오니까 그 뒤에 이제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아스트라라는 것들도 이제 같이 좀 공개를 했었는데요. 너무 이제 급하게 나와가지고 그 작년 초에는 사실 그 제미나이가 내놨을 때 이슈가 저런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인에 대한 인식, 자기들 말로는 그 백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뭐 교황도 흑인으로 그리고 독일군을 이제 아시아 쪽 여자로 이제 그린다거나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뭐
정치인들, 또 흑인이나 다른 나라 정치인으로 불린다든가 하는 이슈들이 좀 생겼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그 여기 나왔다시피 그 구글의 그 AI의 오버뷰를 라는 것들 통해서 이제 좀 내놨었는데, 이때 이제 되게 이슈됐던 게 하루에 이제 그 돌을 얼마나 먹어야 되냐 물어보면 최소 작은 돌 하나씩 먹어라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슈가 됐었고, 미국 대통령 중에 무슬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오바마 다뭐 이렇게 또 했던 것들도 이슈가 됐었고, 태양을 하루에 얼마 정도 봐야 되냐 하니까 5분에서 뭐 25분 쳐다봐야 된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오답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보면 저 구글에서 하는 거는 할루시네이션이 아직까지 개선이 이제 많이 좀 필요한 상태고, 마음만 급하지 이게 지금 아직은 잘 안 되는 상황이라, 제가 이제 요거를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도 보면 그 영상이나 미디어 쪽도 보면 그 구글에서 하는 것들은 약간 아직까지는 좀 약간 어설픈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서 좀 내놓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LLM들 중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AI로 가지고 이제 이슈되는 것들이 AI를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포커싱을 하려고 하는 이제 미디어 쪽은 크게 이제 이슈되는 게 이겁니다. 텍스트, 이미지, 스피치, 디자인, 코드, 뭐 미디어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제일 그 미디어 쪽하고 관련된 게 비디오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미지 관련된 거, 스피치 관련된 거, 텍스트 관련된 것들을 개별적으로 다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합쳐서도 할 수 있는 AI 툴이나 AI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일단 문제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사람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툴만 가지고 지금까지 사람이 해왔던 것들을 조금씩 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조금씩 이제 접근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나중에 이제 시연 영상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당장은 좀 레이어가 좀 모자란다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발전 속도가 이제 너무 빨라서 이게 이제 곧 사람이 하는 데까지도 좀 오지 않겠나라는 것들이 좀 이슈가 되는. 자, 이거 좀 툴 쓰는 게 좀 서툴러서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거 제가 다 쓰기도 그래가지고 그냥 몇 개만 썼습니다. 썼는데 이걸 좀 보시면 일반적으로 콘텐츠를 만든다. 그게 뭐 여기 뭐 실감 미디어든 뭐든 콘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대체적으로 그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 일단 대본이나 시나리오나 기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들어가는 뭐 등장인물이나 아니면 사물을 확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영상, 음성, 그다음 음악, 그다음에 뭐 CG, 자막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소개하기 위한 자료나 마케팅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꼭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보통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 그 시청을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것들. 한 이 정도가 거의 지금 대체적으로 하는 일들인데, 모든 분야에, 모든 경우에 다 지금 또 AI 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다 쓸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다는 못 보셔도 되고요. 몇 개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 몇 개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예, 뭐 이런 것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많이 이제 회자되는 것들이 런웨이입니다. 런웨이라는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런웨이는 시장 선점 효과입니다. 사실 시장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런웨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 드리면 여기 나온 이제 런웨이라는 것들을 한번 쫙 보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GPT에서 나온 그 소라 관련된 것들도 한번 좀 보시면 좋고요.
음악 관련된 것들은 이제 사운드로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요것만 잘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 뭐 배경 음악을 하거나 그다음에 뭐 뒤에 이제 뭐를 만들 때 이제 사운드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DID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DID라는 것들이 뭐 그 사진을 주면 그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아바타가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11labs가 그 이렇게 그 사운드나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어서 크게 지금 제일 많이 그 회자되고 있는 것들이 11labs, DID, 사운드로 러닝, 여기 전에 나온 소라 이렇게 지금 많이 가지고 있고 모든 콘텐츠들도 대부분 이 정도 가지고 다 만들고 그 다음에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으로 이제 콘텐츠 제작이 지금 많이 쓰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게 소라가 좀 빨리 발전하고 있고 요 이야기는 좀 나중에 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그래서 조금 한번 보면서 어디까지 왔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